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수 단원의 두 번째 차시인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과는 좀 많이 어려웠죠. 이번 지수의 확장은 조금 그보다 많이 쉬울 수 있을 테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a를 n번 곱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죠. a를 우리가 n번 곱해보면 n번을 곱하면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바로 a의 이것을 n제곱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죠. 이런 지수값 표현에서 우리 이 지수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수는 자연수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중2 때까지 우리는 자연수, 양의 정수로 배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수로 확장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연수만 와야 된다고 하면 너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지수 법칙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수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더 확장할 수 있어요? 유리수까지도 확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실수까지 확장한다는 뜻은 뭐예요? 무리수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지수를 확장하냐면 우리가 이런 지수값 표현이 갖는 대표적인 법칙들 뭐요? 지수 법칙이죠. 보입니까?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을 우리가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써먹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기존에 배웠던 지수 법칙 볼게요. 지수 다시 한번 보자. 두 개의 지수값의 곱셈은 지수의 뭐다? 덧셈이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지수값의 나눗셈은 뭐예요? 지수의 뺄셈이다. 단 여기가 자연수만 와야 되기 때문에 m이 n보다 클 때만 되고 m이 n과 같을 때는 우리는 1, m이 n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될 때는 n이 클 때는 우리가 이걸 강제로 막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값 뭐예요? 세 번째 거듭제곱은 지수값들의 곱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지수 밑에 두 개의 밑이 있을 때는 각각을 분배 법칙할 수 있다. 나눗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지수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수 법칙인데 이것도 생략해도 돼요, 사실은. 일단 이렇게 배웠죠. 이것을 찍혀 나가면서 우리가 지수를 확장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1, 2, 3, 4 이런 거고 정수는 여기다 뭐가 더 추가되니? 그렇죠. 0이 추가돼야 되죠.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지수값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에 그래서 자, 정리. 그래서 이 n자리에 0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정의를 해줘야 될까요? 0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뭐를 지키기 위해서 이를 지수를 확장하냐면 이 지수 법칙을 지키고 활용해 나가 수학에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얘를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거야 아니고 이 지수 법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수학에서 얘를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의를 해버릴 거야. 자,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 우리가 a에 예를 들어서 n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 a에 0제곱을 한다고 치자. 있다고 존재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수 법칙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뭐가 돼요? a에 n 플러스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a에 n 이렇게 되겠지.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양수잖아. 어떤 덩어리가 있는 값, 0이 아닌 값이죠. 그럼 얘를 우리가 양변에 나눠줄 수가 있잖아. 그죠? 양변에 나눠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약분해 버릴 수 있죠. 약분하면 뭐가 되니? 따라서 a의 n 0제곱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3의 0제곱은 뭘까? 1이에요. 100만의 0제곱은 1이에요. 마이너스 5의 0제곱은 1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수의 0제곱은 앞으로 1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a의 n제곱인데 얘가 음수가 왔어요. 여기가 음수라고 해봐요. 음수. 그래서 좀 더 구체적 문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정의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것도 뭐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 지수 법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얘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a의 2제곱에다가 우리가 뭘 곱할 거냐?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지키려면 이 두 지수 값들의 곱셈은 지수의 덧셈으로 되니까 2 마이너스 2가 더해지겠죠? 그럼 뭐가 되니? a의 0제곱이 되겠죠? 0제곱은 우리 아까 좀 전에 정의했잖아. 뭘로? 1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되니? 요거는 요거다가 되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남기고 얘를 넘겨버리면 분모로 넘겨버리면 뭐가 되니? 따라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의 2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음수의 정의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a의 마이너스 m제곱이 있다. 여기서 m이 양수라고 하면 이 전체는 음수 맞죠? 지금 지수 자리에 음수가 온 거 맞죠? 음수가 왔을 때 우린 얘를 어떻게 정의한다? a의 m제곱 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것 같아요? 음수가 왔으면 이 음수인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a의 양수인 a의 2제곱만 어디로 보내는 것 같아? 분모로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음수를 떼버리고 분모로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또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1도 1의 m제곱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래서 a분의 1 전체의 m제곱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m제곱분의 1이라고도 정의를 하고 이거를 아예 a를 역수치하면 뭐가 되겠어? a분의 1이 되겠죠. 역수의 양수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겠니? 2의 마이너스 3제곱 얘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가 정수만 나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5분의 2 이런 게 나오면 5분의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번분수인가요? 5분의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역수치하면 뭐가 되니?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의 세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수 자리에 뭐가 올 때 음수가 왔을 때 이것을 양수 지수로 바꾸는 것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부분들을 이제 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되게 지저분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이 뭘로 이제 정의를 하면 되냐 하면 이 두 번째 부분을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그냥 a의 m-n제곱 이게 지수법칙이 이렇게 간결해져요. 그 다음에 이게 분수 지수 이런 것도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이 부분도 그냥 뭐 하나로 통일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얘가 음수가 온다면 b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얘까지 커버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 법칙이 간결해져요. 나머지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간결해진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개가 간결해져.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수법칙 여기와 여기는 다 우리가 밑자리가 a는 다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가 조건이에요. a는 0이 아니다. b는 0이 아니다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b가 분모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수까지 확장을 시키고 나면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볼 거냐면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킬 텐데 잠깐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보죠. A에 예를 들어서 5분의 1 얘를 어떻게 정의할까? 분수가 왔죠. 5분의 1이란 분수가 왔죠. 얘를 어떻게 정의할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A의 5분의 1에다가 뭐를 곱하면 5를 곱하면 거듭제곱하면 뭐가 되니? 지수법칙을 유지하고 싶다면 A의 5분의 1과 5는 곱하기로 만나죠. 약분돼서 뭐가 되니? 약분돼서 뭐가 돼요? A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즉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A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5제곱했을 때 A가 되었다. 즉 A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5제곱근 A가 되는 거죠. 5제곱근 5제곱근 A가 아니고 A의 5제곱근 중 실수근이 되죠. A의 5제곱근 실수근. 그게 뭐예요? 5제곱근 A죠. 그것을 기호로 쓰면 뭐예요? 5제곱근 A 이거잖아요. 보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분수 지수가 A의 5분의 1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5제곱근 A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A의 5분의 1 제곱, 즉 분수 지수죠. 그 유리수 지수죠. 유리수 지수를 뭘로 바꿔서 5제곱근 A라는 거듭 제곱근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가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A의 3분의 예를 들어서 4의 2분의 1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2제곱근 4라는 거죠. 2제곱근 이런 생략하죠.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략해서 이렇게 쓰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 루트하고 제곱이 날아가서 2 이렇게 되죠. 요 놈은 요 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거예요. A의 분수 제곱근은 A 위에 분수 지수가 왔을 때 그 분모가 바로 뭘 형성하냐면 제곱근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A의 n분의 1 제곱이라고 한 것은 n 제곱근 A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여기 유리수 n분의 m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A의 n분의 m이라고 하면 이 분모 n분의 이게 n 제곱근을 형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 여전히 그냥 거듭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지수의 분모는 거듭 제곱근을 형성하고 유리수 지수의 분자는 거듭 제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9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한 것은 세제곱근 9의 2제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25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근 25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유리수일 때. 근데 보면 유리수일 때 아까는 지수가 정수일 때는 0이 아니기만 하면 됐어요. 미선. 근데 유리수 지수일 때는 0보다 커야 된대요. 쪽 음수도 빠져야 된대. 그러면 밑이 음수가 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루트 마이너스 2의 2제곱이잖아요. 여기가 음수죠. 음수. A 자리가. 다시.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2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A 자리에 뭐가 왔어요? A 자리에 음수가 왔죠. 그럼 우리가 거듭제곱근에 우리가 유리수 지수의 정의에 의해서 거듭제곱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분모가 세제곱근을 형성하고 분자가 거듭제곱을 형성하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라고 할게요. 여기 사라고 하죠. 사라고 할게요. 사라고 4제곱근이라고 할게. 그러면 자 여기서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렇게 샥샥 약분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4제곱근 안에서 마이너스 2의 2제곱에서 얘를 먼저 처리해 버리면 그럼 뭐가 돼요? 4의 4가 되죠. 얘를 다시 쓰면 4의 2의 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약분을 하면 뭐가 돼요? 루트 2가 돼 버리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뭐에 의해서? A가 밑이 음수일 때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되었을 때는 우리가 밑을 0보다 작다로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지수 법칙은 여전히 우리가 정수까지 지수 법칙을 확장한 것과 동일하게 이 4가지가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수를 이제 이거 잘못 썼네요. 오타예요. 실수예요. 실수인 경우 즉 무리수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올 수 있다. 지수 자리에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 무리수 즉 실수까지 올 수 있다라고 결과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